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반장 영어의 정반장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대명사 해볼게요. 자, 관계대명사가 뭐냐? 라고 말씀하시면, 자, 말 그대로입니다. 관계를 짓는 대명사. 그렇게 말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관계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은 접속사고 두 번째 기능은 말 그대로 대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한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키포인트고요. 그러니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이것이 무슨 말인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예문을 밑에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두 번째 녹화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한 40분을 했는데 듣다가 지웠습니다. 예문을 따라가니까 흐름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해볼게요. 자유롭게.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I have two sisters who are teachers 했어요. 해석을 어떻게 하죠? 그 전에 하나 더 살필게요. 혹시나. 제가 왜냐하면 명사해서 그 다음에 형용사니까 대명사까지는 대충 의미를 지금 아실 것 같고요. 근데 오이 그죠? 정반장 자네 아직 접속사는 얘기한 적 없잖아 라고 말씀하실까봐 갑자기 그런 생각이 탁 드네요. 접속사를 그냥 딱히 또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 아직까지. 그러니 지금 접속사가 뭔가라고 물으신다면 요거 잠시만 얘기를 하고 갈게요. 그럼 접속사라는 것은 그죠? 뭡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있죠.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여기 주어 동사 앞에 딱 있어요. 그리고 뒤에 또 뭡니까? 주어 동사가 뒤에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떡할래요? 중간에 뭡니까? 이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를 연결하는 단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기 접속사가 있어야죠. 그죠? 근데 접속사가 굳이 항상 주어 동사 사이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하, 또 그건 아니죠. 접속사에는 종류가 있어요. 접속사에는 크게 나누면 and, but, or, so, for까지 이 5개 등위 접속사라는 게 존재하고요. 나머지 because라든지 when이라든지 as나 if나 그런 것들 있죠. 그런 접속사들을 우리가 또 하나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냥 후딱 그냥 이것만 잠시 나누면 접속사에는 등위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등위 접속사에는 and와 or 혹은 so, but 이런 거 있죠. for 이런 겁니다. for가 뭐뭐 때문에 하고 등위 접속사로 쓸 때가 있어요. 좀 옛날 영어 같기는 한데 because랑 비슷한 의미인데 because를 쓰면 종속절이고 for를 쓰면 등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옛날식으로 그래머를 공부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이해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빠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종속 접속사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이 종속 접속사라는 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얘기합니다. 접속사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고요? because 같은 거 있고요. when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if 있을 수 있고, although 이런 거 있죠. even though 이런 거 있죠. even if 이런 거. as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since 이런 거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 뒤에 뭐가 나오죠? 주어 동사 나오면 우리가 그걸 접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기를 예문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이런 거 볼게요. 자, I couldn't, 그죠? go to school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둘게요. 또 하나는 I was sick 할게요. 그럼 자, 보세요. I couldn't go to school. 나 학교 갈 수 없었어. I was sick 했어요. 나 아팠거든.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접속사. 그죠?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주어 동사라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죠? 주어 동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도 마찬가지 주어 동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 일단 하나씩 할게요. 혹시나 이제 좀 아무래도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질문 가질 거니까
그죠? 정반장. 접속사 뒤에 주어 안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아? 라고 말하시면서 분사구문을 얘기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치만 일단 그런 것들은 이제 천천히 나오면. 일단, 그죠? 모든 어떤 지금 설명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순서대로만 다시 한번 그냥 재입력하셨으면 좋겠어, 저는. 그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을, 왜 이건 설명 안 하지? 이게 아니라, 제가 설명하는 것만 마치 그게 전체인 것처럼 착각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씩 밝혀드릴게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것은 말 안 하고 넘어가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그냥 대충대충 설명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빅픽처는 뭐냐 하면 큰 그림 그리기예요. 빨리 여러분이 저랑 지금 대화가 돼야 되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글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큰 거는 말씀드리면 그냥 바로 착착착 알아듣는 가운데 작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과정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 작은 것들을 할 때 이제 단어를 공부를 함께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크게 한번 그래머를 끝까지 한번 밀고 가자라는 생각이라서 뒤에 흘리고 제가 오는 것들은 그냥 흘려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봅니다. 여기서 I couldn't go to school과 I was sick 두 단어가 있어요. 내가 여기에 적절한 접속사를 하나 선택하고 싶은데 그러면 딱 생각나는 건 어떤 관계예요? 인과 관계죠. 원인은 뭡니까? 아팠어요. 결과가 뭐죠? 학교 갈 수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 이걸 보고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I couldn't go to school. 왜요? 자, 이것도 갑니다. Because I was sick. 이러죠. 그럼 여기서부터 because가 뭡니까? 이게 접속사예요. 그리고 because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I was sick까지 이걸 뭐라 그러죠? 글자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뭐라 그러죠? 종속절 혹은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죠? Because I was sick을 요거를 뭐 부사절이라 하기도 하고요. 이게 훨씬 더 구체적인 말이고 퉁쳐서는 큰 의미로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앞에 나와 있는 I couldn't go to school 이거는 뭐라 그러게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그래머 책에서 주절이라고 합니다. 주절. 그러니까 주된 main clause 이거는 subordinate clause 뭐 그런 말을 쓰는데 주절과 종속절.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붙이면 얘를 주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중간에 because가 뭡니까? 접속사. 자, 그러면 항상 접속사는 이렇게 주어 동사 사이에 있어야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죠? 충분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처럼 I was sick 그죠? 컴마 찍으셔야 돼. 그 대신 couldn't go to school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 문장이랑 아래 문장이랑 뭡니까? 어떻습니까? 의미가 똑같죠. 사실 한국 아이들한테 해석하라 그러면 I couldn't이 먼저 시작하든 because I was sick이 시작하든 doesn't matter이죠. 왜? 해석할 때 똑같이 이렇게 하거든. 내가 아팠기 때문에 학교 갈 수가 없었어.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영어에서는 이 이 절이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된다라는 거. 왜? 그래서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이라는 거는 부사라는 놈은 우리가 문장 구조를 얘기할 때 그래머를 다룰 때 부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사는 정해진 자리가 없다 그래요. 정해진 자리가 없다라는 말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사가 있으면 가장 괜찮은 자리가 한 군데보다는 한 군데 이상이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의 모든 명사, 형용사, 동사는요. 정해진 자리가 있고 그 정해진 자리가 그 단어가 있지 않으면 그래머가 저희가 깨졌다, 틀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부사는 여기 있어도 되고 항상 저기 있어도 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가야 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부사는 저희가 문장 구성을 얘기하고 문법을 논할 때 빼버립니다. 그래서 너 저리 가. 너는 왜냐하면 여기 있어도 그만, 저기 있어도 그만이니까 그냥 빼버려요. 앞으로 이제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부사절도 마찬가지예요. 부사절이 붙든 부사구가 붙든 부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부사입니다. 그죠? 명사구, 명사절, 형용사구, 형용사절 할 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들어가면 그냥 형용사예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뭔 소리입니까? 이 to 부정 전체가 그냥 명사라는 얘기죠. 그러니 자, 어찌됐든 부사라서 이게 뒤에 가도 되고 앞에 가도 된다.
제가 크게 설명드린 적은 없으나 이렇게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접속사라는 게 because라는 접속사가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말을 우리가 접속사라 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본격적인 접속사도 대충 좀 말씀드렸으니까 본격적인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I have two sisters who are teachers 했어요. 그죠? 여기서 그냥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가운데 who 있잖아요. who. 이 who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who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일단 답을 아니까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who가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계대명사는 뭐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예요. 관계를 시키는 게 접속사고 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한번 받는 게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자 해석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보세요. 나는 두 명의 누나가 있어. 그죠? 근데 자 who가 누굽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예요. 접속사 뭐 할래요? 그리고 할게요. 그리고 그죠? 그 누나들은 이 소리죠. 그 누나들은 선생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죠? 나는 그렇게 해석 안 하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 자, 이게 무슨 누구식 해석입니까? 정반장식 해석입니다. 그럼 자, 여러분들은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하시나요? 대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실 겁니다. 해석해봐 그러면 제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자신 있게 하죠. 선생님인 두 명의 누나가 있어. 뭐 언니 해도 되고요. 여동생 해도 괜찮습니다. 자매 해도 괜찮고요. sisters. 자, 나는 선생님인 두 명의 누나가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럼 차이점이 뭐죠? 제가 해석한 거랑 여러분이 해석한 거랑 여러분은 자, who are teachers 이거를요. who are teachers 이것을요. 자, 뭘로 해석하셨나요? 여러분 걸 볼게요. 선생님인 뭡니까? 받침 니은. 그러니까 선생님인 이건 뭡니까? 품사가 형용사. 자, who are teachers 품사가 뭡니까? 형용사. 긴 형용사로 해석을 하셨어요. 이해되시나요? 잘 하신 거예요. 지금 선생님인 했으니까 이거 지금 뭡니까? 뭘로 해석을 하시냐면 형용사로 해석을 하셨어. 받침 니은이에요. 어제 강조드렸던 것처럼 형용사라는 것은 받침 니은과 혹은 받침 리을과 혹은 뭐뭐의라는 단어들로 만들어지죠. 우리말의 말에서 형용사라는 것은 항상 이 세 가지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제 선생님인 했어요. 그럼 who are teachers 했어요. 그럼 자, 정반장은 해석을 어떻게 했지? 생각해 보세요. 정반장은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두 명의 누나가 있어. 그리고 who를 어떻게 해석했죠? 그리고 그 누나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다시 말해서 아주 그냥 접속사 중에는 and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and하고 대명사 그 누나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긴 문장을 읽으시죠. 뭐 신문이든 뭐든 혹은 뭐 논문을 읽으시거나 혹은 수능 공부를 하시거나 그래서 수능에 문장들이 막 길게 나오잖아요. 대명사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저처럼. 그죠? 저처럼 읽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읽으셔야 돼. most likely. 자, 뒤에 거는 이거는 요 방법은 세모할게요. 본인이 스스로 감당이 잘 되시면 그렇게 해석하세요. 근데 이게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해석하신다면 이제 지금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해석하면 머리 아파. 더더군다나 제가 말을 할 때 영어로 혹은 리스닝을 할 때는 절대로 밑에 식으로 듣지 않죠. 무조건 모든 글은요. 제가 말씀드리나요? 모든 글은 위에서부터 내려가도록 해석하는 겁니다. 뒤에 이만큼 걸어가지고 앞으로 거는 거 글을 읽을 때는 가능하지만 말하고 들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거. 그렇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단어대로 계속 해석을 하셔야죠. 그래서 I have two sisters 하면 나 두 명의 누나가 있는데 who 하는 순간 뭐래요? 그 누나들은 이 소리예요. are teachers 하면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말을 지나가야 된다고요.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영어로는. 자, 해석을 1화 하는데 그러면 해석을 1화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자, 보세요. 이 글은 이렇게 되죠. 떼볼게요. 두 개로. I have two sisters 예요. 그리고 뭐가 더해지나요? 그죠? 이런 거죠.
They are teachers 이거예요. 자, 원래 문장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문장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세요 라고 만약 부탁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하나로 좀 연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I have two sisters. 가장 편안한 접속사 뭡니까? and 넣을게요. And they are teachers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나는 두 명의 누나가 있고 그들은 선생님이야.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니까 and they, two sisters가 앞에 한 문장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이는 two sisters는요. 뒤에 나와 있는 뭡니까? they랑 같은 단어 아닙니까? 그죠? 같은 단어예요. 방금 전에야 각각의 문장에 하나씩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한 문장이 한 식구가 되는 순간 왜 two sisters와 그걸 받아내는 대명사가 같이 있냐고요. 한 문장에. 별로 어글리해 보여.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좀 더 예쁜 그래머라고 불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둘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쳐내면서 뭘 집어넣습니까? 단어 하나. 그 단어가 뭐죠? 뭐라고 불려요? 관계대명사.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관계대명사가. 뭐가 있냐면 관계대명사는요. 자, who가 있고요. 혹은 whom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which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that이 있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어려울 것도 없어. 이거 네 개만 그냥 머릿속에 좀 담아 주셔야 돼. 그러면 자, 이거 네 개 중에 어느 거겠어요? 그러면 항상 저희가 그랬죠. 어제 이제 읽을 때. 자,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선행사라 부릅니다. 영어로는 antecedent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지금 보세요. two sisters.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뭘 써야 돼요? 여기 있는 who를 가지고 와서 쓰는 겁니다. 물론 여기 캐네디언들은요. 여기 사는 사람들 who 쓰는 사람 정말 드물어요. 얘네들은 그냥 곧 죽어도 그냥 that입니다. 무조건 that. that은 사람을 받는 걸로 일반적으로 소설 같은 거 보시면 who보다 아마 훨씬 더 자주 보실 거예요. 그래서 that은 그냥 알아놓으셔도 괜찮지만 어쨌든 I have two sisters. 자, and they. 접속사와 대명사를 딱 지우고 뭘 집어넣어요? 대명사로 관계대명사를 딱 박아 넣을 건데 그 관계대명사가 뭐냐 하면 who 해도 되고요. that 하셔도 됩니다. are teachers. 물론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who가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요. who를 우대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영어 배우는 사람들은 그죠? 여기 제가 이제 가르치니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that을 쓰지 who를 쓰지 않아요. 여기 애들이. that도 그냥 괜찮다 정도를 일단 이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해가 되시나요? 저처럼 하려고 한번 신경을 좀 써보세요. 문장이 길어지면 더더군다나 특히나 스피킹을 하고 싶다, 스피킹을 늘려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하던 관계대명사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 방향 있죠. 나는 선생님인 누나가 2명 있어, 뭐 2명의 누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요거 조금 그죠? 힘들어요. 말로 만들 때는. 그러니까 조금 방향을 저처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가볼게요. 여기 준비를 해놓은 게 이겁니다. 방금 그 해석했죠? 자, 보세요. 나는 선생님인 2명의 누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났더니 지금 요거 하나 그냥 술짝 자 잠시만 갈게요. 컴마후가 있어요. 위에 거하고 비교해보세요. 똑같아 보이지만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컴마후라 그래요, 우리가. 컴마후가 뭐냐 하면, 그죠? 컴마 위치가 많이 존재하고요, 사실. 컴마 위치가 일반적이고요. 컴마 대시라는 영어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컴마 위치 아니면 컴마 후가 될 텐데요. 자, 요런 걸 우리가 이제 그래머에서 계속적 용법이라고 말을 해요. 그죠? 그러면 아마 지금 이 관계대명사를 미리 좀 공부하셔서 이렇게 이해를 좀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할 거예요. 위에 좀 전에 정반장이 해석한 게 이거 계속적 용법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그럼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계속적 용법입니다. 모든 글은 그냥 위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읽으실 때. 그죠? 기본적인 방향은 이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뒤를 이만큼 읽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럼 과부하 걸립니다. 문장이 진짜 한 4-5줄 막 이렇게 걸어지면요.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하고 기본적으로는 아이디어는 계속적 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볼 때는 내가 그잖아요. 한적 제한적인 용법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드려서 컴마가 없는 걸 컴마 있는 것처럼 읽고 있는 건지 컴마가 있어서 그대로 읽고 있는지의 차이점은 조금 아셔야 돼.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자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위에 거는 이거는 해석을 하면요. 자 저는 해석을 저렇게 합니다만 여러분은 이렇게 해석했죠. 나는 선생님인 2명의 누나가 있어 이랬어요. 자 1번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누나 몇 명이니? 누나가 몇 명이죠? 나라는 사람이? 선생님인 형용사입니다. 그죠? 받침류는 중요하고요. 2명의 누나가 있어. 그럼 뭡니까? 최소 누나 2명 아닙니까? 선생님인 누나만 2명. 간호사 누나도 있고 백조 누나도 있고 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밑에 거를 보세요.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요거는 무슨 말인가? 나는 뭡니까? 2명의 누나가 있어. 그리고 그들은 선생님이야. 이래 되죠. 아까 전에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방식입니다. 그죠? 그대로 내려가요. 근데 이때는 자, 그럼 물어볼게요. 2번은. 제가 누나가 몇 명이죠? 2명이요. 근데 그 둘 다 누구예요? 뭐예요? 직업이? 선생님.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전달하는 정보의 양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 그죠?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I have two sisters who are teachers 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이 제가 컴마를 찍었습니까? 안 찍었습니까? 알 수 없죠. 말인데 어떻게 알아요? 글이니까 컴마가 보일 뿐이지. 그러니 말을 하면 당연히 앞에서부터 그냥 쭉 내려가는 거예요. 뒤에서 걸어온다기보다는. 그러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글은 확실히 말과 다르다. 그래서는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그죠?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 컴마가 있든 없든 내려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컴마가 없을 때 이게 형용사로서 우리말로 나이스하게 걸릴 수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인 용법으로 해석이 내려가는 게 시험을 치시든 말씀을 하시든 리스닝을 하시든 무조건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 걸어오는 해석을 하지 마세요. 걸어오는 해석은 영어를 우리말에 어순 맞추시는 거고요. 제가 그저께인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잘하는 건 한국말이잖아요. 한국말을 영어 어순에 맞추세요. 그것이 그렇게 적응되시는 게 영어 훨씬 더 빨리 잘하게 되실 겁니다. 말도 리스닝도 마찬가지예요. 자, 3번 가볼게요. 제가 지금 편안하게 해드리는 건지 좀 어렵게 해드리는 건지 조금 고민이 되는 순간입니다만은 자, 한 번, 두 번 다시 제 말씀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관계대명사 어려운 곳이에요. 누가 설명을 드려도 좀 어려워. 그러니까 그죠? 인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3번. Charlie became a lawyer, which surprised his friends.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일단 컴마 위치예요. 그죠? 컴마 위치. 자, 여기 보니까 컴마 위치예요. 이걸 계속적 용법이라 해서 그죠? 해석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쌤, 해석이 내려간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걸 뭡니까? 접속사와 플러스 대명사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가볼게요. 밑에 찰리는 자 변호사가 되었어요. 자 컴마 위치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친구들을 놀래켰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자 물어봐야죠. 자 접속사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and잖아요. 대명사가 여기 있어요. 그럼 자 이 대명사가 받는 말이 뭐죠? 찰리인가요? 변호사인가요? 아니죠. 찰리나 변호사였으면 그것이라 하지 않고 그 사람, 찰리, 그 변호사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것은 뭐죠? 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이 받는 대명사는 뭡니까? 하면 이거죠. 영어로 하면 자, 이 그것이란 말이 받는 말은 이겁니다. The fact that 그죠? Charlie became a lawyer.
이겁니다. 그죠? 찰리가 변호사가 되었다란 그 사실이 surprised his friends 되는 거예요. 그의 친구들을 놀래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이 그것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자, 이 말을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놓고 영어로 해요. 찰리가 변호사 됐는데 와, 그게 걔의 친구들을 깜짝 놀랐겠지 뭐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영어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 Charlie became a lawyer which surprised his friends 이래 돼요. which가 뭐죠? 잘 생각해 보세요. Charlie became a lawyer 했어요. 찰리는 변호사가 되었어. And 그리고 it surprised his friends 했어요. 그것이 그의 친구들을 놀래켰어.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 그냥 and 넣고 접속사 넣고 대명사 it 넣어도 돼. 근데 이거 한 대 쫙 짜보 시키면 어떻게 돼요? 뭐가 돼버립니까? which가 된다는 거죠. 컴마 which가. Charlie became a lawyer. 그죠? which surprised his friends예요. 그럼 which가 뭐지? 두 개 단어가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죠. 왜? 관계 대명사니까 접속사와 뭡니까? 대명사.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연습해 볼게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쌤! 이건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위에는 지금 위치죠. 밑에는 뭡니까? 후입니다. 후. 후 보이죠? 위치가 아니라 후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죠. 찰리는 자 보세요. 변호사가 되었어요 할게요. 위에 똑같이. 그리고 뭡니까? 그는 그의 친구들을 놀래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후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후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후인데 어이구 그렇잖아요. 후인데 컴마 후라 하셔도 되고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예요. 그래서 제가 접속사는 그리고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후는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죠. 좀 전에 위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그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컨텍스트, 문맥의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그런 지시 대명사예요. 근데 여기서 후는 그리고 사람을 지시하는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있어? 찰리 아니면 로이얼 이거 둘 중 하나잖아요. 어느 거 받을래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받으시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그 변호사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 변호사는 그의 친구들을 놀래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위에 위치랑 후랑 해석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밑에 가볼게요. 4번. 이거는 두 개를 떼놨으니까 가볍게 붙여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붙이고 시작할게요. 그게 좀 낫지 않나? 자, 이렇게 볼게요. 자,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is kin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주어진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해석 어떻게 하시죠? 그죠? The woman 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The woman 하면 그 여자. who 하는 순간 벌써 관계대명사가 튀어나왔네? 그 여자는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lives next door 했어요. 옆집에 사는데 is kind, 친절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 뭐지? 정반장식 해석이에요. 지금 이거 물론 짧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하겠어요? 실제로? 안 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까지 읽고요. 옆집에 사는 그 여자는 is kind, 친절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문장이 길어지면 어쩌실 거예요? 예? 엄청 길어지면 어떡해? 그죠? 그러면 저처럼 읽으시는 게 월등히 낫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자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뒤까지가 뭡니까? 주어입니다. 그런가요? 명사구죠. 명사구. 자, the woman부터 그죠? next door까지 이거 명사구예요. 근데 명사구 안에 지금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죠? 분리가 되어 있죠? 라고 말하면 자, the woman이 하나인 거 보이죠? 핵심이죠. 실제로 the woman is kind가 한 단어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가운데 who lives next door 이게 있어요. 이거 품사 뭡니까? 가운데 있는 게 얘 지금 형용사잖아요. adjective를 할게요. 자, 이게 형용사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자, 그래머 용어입니다. 형용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해요? 옆집에 사는 그녀, 그 여자.
이렇게 꾸며주죠. 는 친절해요. 자, 형용사가 왜 명사구 뒤에 길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뭡니까? 옆집에 사는 이란 단어가 그 여자 앞에 있죠. 항상. 우리말은 형용사가 아무리 길어져도 명사구 앞에 존재합니다. 그죠? 근데 영어는 말이에요. 영어는 형용사가 길어지면 무조건 하고 어떡합니까? 명사 뒤에다 놔버려요. 그게 큰 차이죠. 우리말은 해석을 하면 그죠? 자, 이런 거잖아요. 옆집에 사는 그 여자는 친절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자, 영어는 어떻게 됩니까? 영어는 이렇게 되죠. 그죠? 그 여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여자 이렇게 놓고 옆집에 사는 이래 놓고 그죠? 는 친절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우리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이게 형용사예요. 이만큼 이게 형용사예요. 보시다시피 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형용사구입니다. 형용사 참 절입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이렇게 길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자라는 명사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죠. 우리말은 항상 그냥 보시다시피 옆집에 사는 이라는 형용사는 그 여자라는 명사 구 앞에 존재해야 된다는 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넘어가는 게 영어를 할 때 되게 좀 힘들어. 많이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힘듦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제가 물어요. 그러면 보세요. 관계 대명사라는 것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후를 어떻게 떼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두 문장인데 어떻게 두 문장이 구성이죠? 첫 번째요. The woman, 그죠? is kind가 한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who가 누굽니까? who가 있으니까 여기다 and를 집어넣어 볼게요. and 그리고 뭡니까? who가 누구예요? The woman일 거잖아. The woman lives next door 이래 되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두 개예요. 그러니까 who를 떼면 그죠?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게 좀 기존의 말과 똑같은 의미인가요? The woman is kind. 그 여자는 친절하고 The woman lives next door. 그 여자는 옆집에 살아. ugly 하죠. 가만히 그냥 딱 봐도 ugly 하죠. 별로 예쁘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접속사가 있고 여기도 the woman, 여기도 the woman. 물론 the woman 대신에 she라고 해도 괜찮아요. she라고 바꿀게요. 그럼 자, 이걸 제가 그냥 이게 싫으시면 그냥 she라고 할게요. The woman is kind and she lives next door. 어쨌든 she는 the woman과 같은 사람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and로 연결했더니 말이 좀 어눌해요. 그 여자는 친절하고 그녀는 옆집에 살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쁜 말을 만들지? 거기서 나온 게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를 쓴다라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그 여자는 친절해. 이게 더 이쁘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The woman, 그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접속사입니다. 일단 이거 접속사고요. she 대명사입니다. 얘 두 개 없애죠. 얘 둘이 없애는데 뭡니까? 없애면서 왜냐면 없어진 게 누굽니까? 그녀. 사람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who를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who를 어디다 집어넣지? 했으니까 그냥 the woman 여기다가 who를 던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is kind.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접속사와 대명사를 없애고요. 접속사 대명사를 이렇게 하나씩 없애고 who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어서 이거 지금 어디에 형용사로 해석을 할 거잖아요. 형용사잖아요. 역할이.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왜? 명사 뒤에 형용사 가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is kind를 이렇게 떼내가지고 이쪽 끝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6번 I can't find the book which was on the desk 했어요. 해석을 하면 I can't find the book 했죠. 우리가 뭐 어저께까지 했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뭡니까 이게? 명사구입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 여기 뭐가 나왔죠? 이만큼 형용사절입니다. 왜 형용사절입니까? 하면 기본적으로는 그죠? 구가 아니라 왜냐하면 동사가 있죠. 얘가 뭐냐 하면 주어예요. 그래서 which를 우리가 이제 뭐 좀 전에 who도 마찬가지였는데 주격 관계대명사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계 대명사 뒤에 좀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저기 뭡니까? 동사가 나왔죠. 이렇게 위에도 보시면요. The woman who lives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이렇게 동사가 나왔어요. who lives에서. 그러니까 who는 주어죠. 동사 앞에는 항상 주어 자리니까 여기도 was 앞에는 which입니다. 그러니까 which가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주어라고 하고 주격 관계대명사라 합니다. I can find the book 했어요. 내가 그 책을 찾을 수 있어. which was on the desk 했어요. 그러니까 책상 위에 있었던 그 책을 내가 찾을 수 있어 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자,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 한 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정반장식 해석입니다. 나는 그 책을 찾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which잖아요. 그럼 관계대명사죠. 접속사니까. 그리고 그 책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뭐 그 책상에도 괜찮고 그냥 책상에도 괜찮습니다. 그 책상 위에 있었어. 이 소리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내려가요. 영어로 말을 만들어 봐요. 나 그 책 찾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책은 책상 위에 있었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말을 해요. 그죠? I can't find the book which was on the desk 하죠. 왜? 왜냐하면 그리고 그 책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인, 그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저도 당연히 항상 일부러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죠? 자, 여러분이 해석하듯이 이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말을 잘 하시려면 리스닝도 문제다, 내가 말하는 것도 문제다 생각하시면 그래머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는, 그죠? 이렇게, 자, 책상 위에 was입니다. 시제 판단하시고요. 있던, 그죠? 있던 그 책을 찾을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which was on the desk가 형용사로서 그냥 일단은 이렇게 책상 위에 있던 이렇게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있던 그 책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석하실 줄 아시잖아요. 그죠? 제 의도는 뭡니까? 이런 말을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워낙 짧기 때문에 이거 누가 봐도 해석할 수 있죠. 근데 관계대명사가요, 길게 섞이잖아요. 쓰이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아파져요. 그때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지금 제가 짧은 걸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감흥이 좀 안 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만큼 하고 또 나머지 얘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지금 녹화한 거 제가 한번 보고요. 빠진 거 혹은 말을 너무 어렵게 했다거나 그런 부분 수정해서 내일 다시 뵐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